안녕하세요.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그 공동주택 안전사고, 특히 그 주택 관계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의 시작은 과거의 재난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면서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건, 사고는 반복된다. 왜? 인간의 습관과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저녁 태풍 흰남노의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는데, 특히 포항시에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물이 차오기 시작하니까 관리 책임자께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까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차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차를 이동 주차로 가서 물이 차올라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 때 지하 주차장이 왜 위험한가? 무릎 높이 물이 차면 성인 남자도 계단을 못 오르고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피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이 유입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빨리 차를 빼면 되겠지. 그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차 시동 걸어도 빗물이 쏟아지는 경사로를 못 오르고, 소용돌이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여기도 소용돌이 치는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물이 급속도로 이렇게 차오르면은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차오는 배관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이 차벽 시설을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물론 이제 급격한 물의 유입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면, 이 비상구 문만 열렸어도 5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분이 배수된 다음에 7명 중 5명은 이 광화문 근처에서 이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밀고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 수압 때문에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게 어떨까. 그러면 빗물이 차더라도 나갈 수 있고, 아마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방송을 듣고 나가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거 관리사무소의 책임인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이 범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천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수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관리 장마나 이런 게 폭우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 상황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우선 지하 공간의 무릎 높이, 물 자체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하 공간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성인 발목 높이 수심 17cm의 물이 계단을 통해 쏟아질 경우 남녀 모두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물이 35cm 정도 정강이 깊이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물살을 중심으로 잡고 계단을 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중요한 거, 무릎 높이에 해당하는 45cm, 45.5cm 이상의 침수 상황에서는 남녀 불문,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난간을 잡고도 오를 수 없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5cm, 무릎 높이가 되면은 성인 남녀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다. 수압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침수 때 출입 봉쇄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앞으로 이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 같은 데서 이런 매뉴얼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폭우나 장마가 미리 오기 전에 이런 걸 알고 있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수도가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하수도 영리하기 시작 맨홀 근처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물을 뚫고 올라오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기 때문에 여기에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런 와류 현상에 의해서 급속도 빨림 현상에 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길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잠기면 일단 길을 걷지 마라. 두 번째, 홍수 때는 담벼락이나 건물에 붙어서 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끊긴 전선, 감전될 위험이 있고 안 보이는 맨홀도 위험하다. 지금 사망 사고를 구조하는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재. 불이 나면 일단 대피가 먼저입니다. 평상시 이건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대피를 해야 되냐? 화염에 의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대형 화재 공통점은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에 의한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화재 현장에서 보면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승강기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돌 효과.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현상이 연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버리면 승강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 먼저, 그 다음에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주변의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기, 그 다음에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그 다음에 왕관기나 이런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숙지했다 유사시 화재나 이런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백드래프트 현상. 갑자기 문을 열거나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이렇게 그 화염이 분출돼서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화상을 입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 때는 항상 문 뒤에서 이렇게 문을 뜨겁지 않나 손등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문 뒤에 비껴서서 이 방향을, 직선 방향을 피할 수 있도록, 이 화염을 피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문을 열린다든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일단 문을 안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기 질식이나 화염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그 예전하고 달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가? 모든 제품이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석유화학 제품에는 그 우리가 쓰는 의류, 옷, 섬유, 그 다음에 고무, 타이어 등 화장품,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원유를 일단 그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입해서 가열하게 되면 휘발유, 등유, 끓는 점에 의해서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이렇게 원유를 가열해서 이 순서대로 추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원이다 보니까 인화성 물질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게 위험 요소라고, 화염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2022년 9월 26일 그 오전 7시 45분쯤 발생한 그 대전에 있었던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 지하 주차장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물품 하약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의리 물품 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기 유독성. 여기 보시면은 그 대구 지하철에서 이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 종이가 쌓였다 아울렛 지하에서 7명이 당했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평소에 다니던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탈의실, 본인이 잘 이동하는 그 동선에 많이 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발화가 여기서 추정이 되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지하 공간 특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피난할 때 항상 위치 구조를 알아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지하 공간들이